저는 이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권성동은 정치 인생 끝나는 거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권성동은 얼마나 해쳐먹었겠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장지원이 술 먹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시비 걸고 막 그랬거든요. 술 굉장히 좋아하는, 아마 술로서도 충분히 의기투합할 수 있는 사이였을 거고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윤석열 시절의 검찰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김건희 관련해서 무속 논란이 뜨거웠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환경 공부를 누구한테 배우러 다녔냐? 너무 힘이 세면 부러진다고요? 니들이 힘이 세가지고 부러진 거야. 굳이 저 양반이 뭐 최은순의 내연남이든 최은순의 집사 역할을 했든지 간에 통일교에서도 그걸 인수하고 싶어 하는데 최종적으로 인수자는 다른 곳이 됐어요. 전혀 이런 방법 별로 거론 안 되던 곳에서 그거를 딱 인수했단 말이에요. 저건 누구 작품이지? 김건희도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압수수색한 게 보니까 권성동이가 대선 후보 시절에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윤석열 참석을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022년 2월 13일인데요. 통일교 관련 단체가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그런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여기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후보 시절이니까 당시 후보를 함께 참석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사에 개회 선언하고 뭐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샤넬백 주고 그다음에 목걸이 전달하고 건진한테 했던 그 윤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또 건진하고 윤한홍, 권성동 이 관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윤 전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김건희와 이 중간에 역할 다리 놓고 한 것이 바로 권성동 의원 아니냐, 지금 이런 그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권성동이, 그러니까 건진이 예를 들면 뭐 샤넬백이니 구두니 이런 거 김건희한테 전달해주고 그랬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권성동은 얼마나 해쳐먹었겠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찐윤 중에 찐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의 핵심적인 내용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 또는 외환 행위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김건희 특검에서는 돈이 어디로 흘러서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 돈을 줄 때에는 왜 주겠습니까? 그만큼의 거래를 해서 나올 수 있는 돈이 많은 최측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전 통일교는 두 가지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돈에 대한 뇌물 같은 형태의 지원이 있을 것이고, 통일교라는 조직을 통해서 소위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는 당원이라고 하는 세력 조직들을 만드는 두 축의 힘을 가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권성동이 작업을 했다면 이 거관을 통해서 본인이 이익을 얻은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당에서 본인이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윤석열의 가장 핵심적인 세력을 만들어낸 이 두 측면으로 진행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제가 볼 때 권성동은 정치 인생 끝나는 거겠죠? 지금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 통일교 본부가 이름이 궁이에요. 궁.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천정궁, 천원궁 뭐 이렇게 두 개 궁전이 있는데 이름만 궁이 아니고 보십시오. 저게요,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로 강원도 가다 보면 오른쪽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한 으리으리한 궁전이 보입니다. 바로 그게 통일교 본부입니다. 지금 여기 압수수색을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 지금 통일교 내부에서는 모든 수련생들은 지금 바로 천원궁으로 올라와라, 몸으로 막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압수수색을 만약에 방해하면 그건 더 큰 벌 아닙니까? 지금 막 그 모여들고 있는 그런 사진도 올라오는데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김영남 의원님 기다리는 분이 지금 꽤 많았는데 압수수색 막으면은 공무집행 방해죠.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죠. 근데 제가 그
검사 생활하면서 제일 애먹었던 수사가 종교단체 그렇죠. 관련된 수사였거든요. 예. 정말 고생했어요. 그때는 뭐 협박도 많이 받았고. 근데 오늘 그 통일교 본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나갔고 또 최상병 특검에서는 극동방송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종교 관련해서 통일교와 또 기독교 쪽에 지금 오늘 동시에 압수수색이 나갔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특검 수사가 아니면 이 수사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왜냐면 그러니까 통일교는 조금 뭐 제가 보기엔 통일 그룹으로 부르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사실상 사업하는 단체 성격. 물론 신도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이제 어떤 그 교단의 성격이 거의 우리나라 재벌 그룹 비슷한 성격이 강한데 극동방송은 또 다르단 말이죠. 이게 그 특검 아니면 못 할 거예요. 이 수사. 극동방송은 뭐 때문에 압수수색하는 걸까요? 그 최상병 특검에서 예. 이른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의 그 중간에 극동방송이 있지 않냐. 예. 라는 혐의 같아요. 그러니까 극동방송은 성교방송이고 기독교 계통에 그 김장한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지 맞습니다. 않나요? 예, 예. 그러면 김장한 목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뭐 극동방송 압수수색 나갔다, 통일교 압수수색 나갔다. 실제로는 판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 여기 극동방송에 그 예성 군목 단장 한홍근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단장이요? 예성 군목 단장이라고. 군목 단장? 군목. 예, 근데 아. 이제 군종 목사 기자 출신 뭐 이제 이런 네. 분이 여기 이제 극동방송 쪽에 계신 모양인데 이 한홍근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군종 목사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김장환 씨가 뭐 이제 군인들을 좀 좋아한다라고 주변에 좀 알려져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임성근이 군종 목사 기자 출신인 한홍근이라는 인물을 연결고리로 해서 김장환에게 또 로비를 하고 김장환이라는 인물 자체를 또 윤석열이 평소에 또 조언을 듣는 창구로 과거에 활용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연결고리로 구명 로비 운동을 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추측들이 또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네요. 아니 그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 사실은 대선 전에 김건희 관련해서 무속 논란이 그 뜨거웠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닌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 구약을 다 외운다라는 헛소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만 그 당시 김건희가 무속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누구한테 배우러 다녔냐? 그 주인공이 김장한 목사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영향력이 뭐 지대하다라고 알만한 사람들은 소문이 많이 나 있었죠. 근데 김장한 목사는 워낙 그 기독교계의 원로 목사이기도 합니다만 여기가 이제 교단이 침례교거든요. 이 소속이. 근데 그 세계 침례교 회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미국 쪽의 인맥이나 이런 게 정말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끄러웠던 모스탄 대사라는 사람이 재직했다는 리버티 대학도 침례교 교단이 설립한 그 대학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대선 전부터 어떤 그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닌다 뭐 그러면서 쭉 연결된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떤 구명 로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임성근 사단장 상황이라면 누가 제일 확실한 이른바 끈이냐 줄이냐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루트인 거는 틀림없죠. 아까 이제 권성동, 이철규 실세들 얘기했는데 김영남 의원님 그 윤석열 대선 때 국민의힘에 계셨죠. 예. 그때 윤석열 되고 나서 그자들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요? 그거는 뭐 정권의 핵심이니까 사실은 그 캠프
캠프가 처음 꾸려졌을 때는 캠프의 좌장이 장제원 의원이었어요. 장제원 의원이었는데 그 아들이 계속 좀 사고를 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눈치 없이 이거 장제원 그때 그 실장으로 불렀나? 뭐 하여튼 캠프 좌장이었는데 아니 이거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다가 아이고. 왕창 찍혔지 제가. 눈치도 그러니까 눈치 없이 그런 얘기했다가 왕창 찍혔는데 근데 논란이 계속되고 나서는 이제 장제원 의원은 공식적으로는 캠프에서는 빠지고 네. 그 자리에 온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근데 누가 뭐래도 초기에 대선 출마를 권유했던 원조 윤핵관 3인방에다가 이철규 의원은 이른바 신핵관으로 불렸죠. 원조 윤핵관 이후에 이철규 의원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 중반기부터는 이철규 의원이 거의 완탑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실세라는 측면에서는 완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윤석열하고 제일 가까우냐 이게 이제 가장 뭐 권력의 그 추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장제원이가 제일 센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자빠지고 그 과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 일단 그 아들의 뭐 음주운전 등등을 비롯한 사고 문제로 인해서 그 캠프에서 공식적으로는 빠지고 그 자리를 권성동 의원이 대신 했죠. 그러면서 약간 약화됐는데 사실은 그 대선 이후에 초창기에 대통령실 그 멤버를 짤 때는 장제원 의원이 그때도 셌어요.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 가장 많이 사람을 집어넣었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셌는데 한 두세 달 있다가 한번 그 대규모 이렇게 교체가 일어나요. 행정관들을 비롯해서 선임 행정관급들이 이른바 장제원 의원 쪽에서 밀어넣는 사람들을 한번 솎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내부 권력 다툼, 권력 투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약화됐죠. 잘 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제원은 어떻게 윤석열하고 가까워지게 됐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되려고 했을 때 장제원이 법사위원이었잖아요. 그때 엄청 윤석열 공격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완전 친윤 핵심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달라붙었을까요? 제가 그거 얼핏 들었는데 지금 중간에 누가 그 매개체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 제가 그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번 술 마시고 뭐 풀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술 마시고 풀고 처음에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막 그만뒀을 때인가 그때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직접 찾아가서 대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3명의 3인방이 이제 권성동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중앙대학교 후배인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그렇게 3명. 근데 그 전에 누가 중간에 다리를 놔서 풀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김유정 의원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제 장제원은 고인이 돼서 뭐 심히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시킬 때니까 엄청 공격했다가 어찌됐든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그럼 권력만 쫓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표변하니까 야 이제 검찰총장 됐으니까 가깝게 지내자. 내가 야당이고 야당이고 그렇지만 또 윤석열도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자니까 그래 뭐 또 야당하고도 또 가깝게 지내면 좋지 해놓고 밤에는 만나서 지네들끼리 술 마시고 난리 쳤을 것도 같아요. 충분히 의기투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은 술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행안위 같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때 이제 MB 정권하고 투쟁하면서 저희 로텐도올 나경원 의원이 혼자서 이렇게 유유자적 농성했던 그 자리에 의원들 다 모여서 저희 밤샘 농성하고 막 그런 적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장제원 의원이 술 먹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시비 걸고 막 그랬거든요. 술 굉장히 좋아하는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아마 술로서도 충분히 의기투합할 수 있는 사이였을 거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에도 그때 장제원 의원 누나 집인가 뭐 어디 가가지고 목동에 있는 거기 가서 단일화한 거 아닙니까? 편의점에서 맥주 캔 사다가. 그러니까 충분히 역할을 했을 겁니다. 술로 맺은 형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 네. 이건 네. 뭐 도원 결의가 아니고 소맥 결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술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게 뭐 더 끈끈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너무 오랜 기간 그 구 친윤들을 수사기관에서 특히 과거 검찰에서 방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 본부라고 해가지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 과거 캠프 시절에 전국 조직이나 이런 조직을 관할했던 본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실제 핵심 인물로 분류됐던 것이 뭐 권영세 당시 본부장이라든지 혹은 고문으로 있었던 건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거기가 이제 친윤의 산실이라고 불렀던 과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온갖 비리들이 양산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특검 수사에서 이런 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건진에 이어서 이제는 친윤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윤석열 시절의 검찰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한정임님이 장제원 매형이 안철수하고 단일화 도왔어요 그러는데 장제원 매형? 소문은 그렇게 냈었죠 그때. 자, 아무튼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자들, 그 잘 나갈 때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 하게 그렇게 할 놈들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는데 일단 위세를 부리던 권성동, 이철규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이따가 이자도 지금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힘자랑을 너무 과하게 하면 부러진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였네요. 이게 힘자랑으로 보입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 소속의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의 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과 임종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또다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유로 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나오질 않습니다. 힘자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압수수색했는지 너네가 물어보면 가르쳐 주냐? 그건 뭐 다 법원에 영장 발부할 때 돼 있는 거고 그거 함부로 밖에다 이야기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건데 알면서도 저러는 거죠 민주국원장.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재명 지금 대통령 당시 대표 있을 때 이제 압수영장 나오면 그 법원이 발부한 거잖아. 왜 니들이 난리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볼 땐 이거 진짜 지연된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발부가 되고 있는 거고 특검이 아니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왜 일이 없어요? 지들이 한 일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싹 보면 통일교도 마찬가지인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라스베가스에서 600억 정도 도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누군가 압력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 수사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철규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럼 예를 들면 이철규와 같이 그런 것들을 도모했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권성동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통일교가 뭐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YTN 인수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YTN은 얼마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게 통일교 사람들만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거기에 거간들이 필요하겠죠. 거간으로 소위 친윤들이 거기에 존재했을 것이고 친윤들이 거기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야 YTN 인수하세요. 도와드릴게요. 통일교 이런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있을 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누구라고 윤모 씨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대통령과 독대를 할 수 있겠고 나와서 1시간 동안 독대했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업권을 얘기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런 일들이 대명천지에 아무런 문제 없이 벌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아무런 수사 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와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뇌물이 오갔는지 어떤 권력의 외압이 들어갔는지 이걸 밝히는 건 당연한 거고 밝히는 수순이 뭐예요?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게 핵심인 거죠. 증거가 확보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예를 들면 강력한 힘을 너무 힘이 세면 부러진다고요? 니들이 힘이 세가지고 부러진 거야. 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거를 어떤 분한테 여쭤봐 김용남 의원님이 더
잘하실까, 김유정 의원님이 더 잘하실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 이제 통일교 YTN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또 막 한부대 공적개발 원조 이런 거 해서 붙어 먹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지금 이제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일단은 뭐 샤넬백 구두 얘기만 나오는데, 통일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뇌물을 갖다 바쳤다. 그러면 김건희, 권성동, 이철규, 거기에 이제 건진까지 어떤 놈이 제일 많이 먹죠? 대체로 이렇게 되면 김건희 아닐까요? 김건희가 예. 저거들끼리도 야 어떤 놈이 더 많이 먹나 막 서로 막 쳐다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견제했겠죠. 네. 네가 더 먹은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네. 궁금해할 수도 있고요. 건진은 거의 뭐 떡고물 수준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도망간 집사가 뭔가 그것과 관련된 그 돈들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저기에서 돈 나올 구멍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고 거의 돈에 미쳐서 뭐 주가 조작도 하고 이러면서 피해자인 코스프레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다 돈줄 따라서 가는 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김건희 일가가 거기에 투자 안 했을까요? 전 100%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이면은 지금 16개의 혐의가 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다 돈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뭐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줘본 경험이 있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보니까 뭐 그럴 만한 인물들이 안 계셔가지고 좀 실망입니다. 그거는 정말 그 정권의 실세 몇 명만 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많이 먹겠습니까? 아니 그거야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몫이 제일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예, 그거는 그런데 이 YTN은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워낙 탐내는 곳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통일교에서도 그걸 인수하고 싶어 하는데 최종적으로 인수자는 다른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인수 결정이 났을 때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누구나 인수하고 싶어하는 알짜배기 언론사, 이거 뭐 좋은 언론사죠. 근데 저게 전혀 이런 방구 별로 거론 안 되던 곳에서 그거를 딱 인수했단 말이에요. 저건 누구 작품이지? 그때 의문이 많이 돌고 소문도 또 많았어요. 그때 뭐 누구다 뭐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도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YTN을 뭐 적어도 통일교에서 인수하고 싶어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을 거고 그 얘기는 곧 이게 돈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거명이 안 되고 조용히 있던 곳에서 뜬금없이 그거를 인수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게 아직은 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는 있었을 거예요. 그냥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처럼 입찰을 받는데 뭐 들어오려고 한 데서 다른 곳은 포기하고 뭐 가장 최고가 입찰가를 써낸 어디서 인수하게 됐다. 경영권을 가져가게 됐다. 그건 그냥 공식적인 얘기고 마크의 어떤 스토리는 좀 나중에 나오겠죠. 이제 뭐 다 나올 겁니다. 다 나오고 어떻게 해먹었는지도 다 나오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죠. 이제 하나하나. 그런데 뭐 지금 뭐 구명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정황이 뭐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국민들 다 알아요. 어떻게 해서 임성근이가 저렇게 됐고 박정훈 대령이 당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하니까. 그런데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때 누가 수사를 해요? 이제 특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김종원 원장님. 예. 이제는 뭐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와야죠. 그 제가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요. 이종호라는 인물이에요. 이종호는 빠지는 데가 없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2차 주포라고 얘기되는 사람이 3부 체크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3부의 주가 조작 문제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순직해병 특검 사표 내지 마라. 별 4개 달아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성근에 대해서 구명 로비라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은 마약 사건.
조병로 경무관 내가 별 2개 정도 달아줄게. 그 정도 애들은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게 이종호거든요. 근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건희와 주가 조작을 같이 공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서로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와 김건희는 경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이종호가 그 이후에 권력을 잡은 다음에 3부 주가 조작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순직해병 관련 인수원금 금융 로비 그다음 마약 사건까지 다 개입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김혜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추적하는 문제랑 이 이종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권력형 비리가 벌어졌는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사실을 밝혀내게 되면 저는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둘둘둘둘 말아 올려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 입을 빨리 열고 신병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참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누군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문선명이에요. 통일교 총재했던,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러면 그 옆에서 굽신굽신 거리고 있는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김충식입니다. 저자가 김충식입니다. 어, 김충식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충식이 누굽니까? 김충식이 최은순 씨의 뭐 내연남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그 직책은 안 나오지만 문선명 비서실장인가 비서를 했다는 거예요. 김충식이가. 지금 저 사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통일교, 김충식, 최은순, 김건희 이 고리가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사진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김충식이가 갖고 있는 수첩에 김용현 메모가 등장해요. 경호처장 김용현 용산 그리고 날짜 뭐 이렇게 전화번호 이런 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부인의 대통령 장모의 내연남까지 지금 저렇게 대통령실을 다 쥐고 흔들었다. 다 헤쳐먹은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 메모가 저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부분도 뭐 거론이 되어 있고 검찰 간부, 뭐 특검팀 관계자 이런 어떤 특정 인사들의 실제 이름이 적혀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김건희의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 조모 행정관이라고 있거든요. 조모 행정관의 전화번호로 또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 양반이 뭐 최은순의 내연남이든 최은순의 집사 역할을 했든지 간에 아니 그 어디 시골에 있는 노인이 저런 식으로 수첩에다 뭘 적어놓고 연락처를 통해서 무엇을 했겠느냐라는 건 뭐 딱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